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멋진 경영서, 마케팅 서적입니다.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이커머스 영역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윤 저자님이시고요. 아주 자수성가를 통해 입지전적으로 이커머스 분야의 전설로 이제 불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2009년 한 의류 쇼핑몰의 전문 경영이 되어 일 매출 500만 원을 10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만든 일은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법론보다는 어떤 개념서,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에 관한 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핑크,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낸 책 중에 하나가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이제 살아가면서 전문직이 되던 사업가가 되던 무엇이 되던 간에 자신만의 재능과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팔면서 살아가게 된 존재라고 누구나 다 파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고객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의 힘. 2006년 처음 여성 의류 쇼핑몰을 컨설팅하며 그것을 업으로 삼아 지난 10여 년 넘게 많은 사람과 회사, 다양한 종류의 사업과 상황을 마주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커머스라 불리는 쇼핑몰을 비롯한 당시 인터넷 관련 사업들은 이론적인 체계나 업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그 성장의 한계가 극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승승장구하던 곳들도 몇 년 지나지 않아 정체나 위기를 맞이하고 존폐의 기로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한 사례를 접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보다 지속성과 생존력, 단기간의 매출 성과보다 브랜딩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언급하는 고객이라는 두 글자 속 존재를 다른 관점과 태도로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에 쓰인 모든 글들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가 핵심인 거죠. 고객이라는 존재를 다른 관점과 태도로 바라보는 것에 관한 게 이 책을 관통하는 본질적 내용입니다. 사람을 남긴다는 말의 진짜 의미, 흔히 장사나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업을 하며 만나게 되는 파트너나 고객이 중요하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관계로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한 나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멋진 말이죠. 나에게 유리한 관계로 사람을 남기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한 나를 남기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볼 때 내가 벌고 싶은 돈이나 갖고 싶은 영향력, 이루고 싶은 성공은 세상 속 누군가들에게 만족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그 상식에 대한 깨달음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풀어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장사, 사업,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판매 기법, 유통 구조와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영속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패의 마케팅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고객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아는 것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이 부족한 경험과 실천을 녹여낸 책 한 권이 여러분께 그 고객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그 진리가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중에서 이게 전 세계 종교 경전을 꿰뚫는 하나의 또 진리죠.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프롤로그를 시작합니다. 자, 책추남에게 다가왔던 구절들 발췌독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을 누구의 돈과 바꿀 수 있는가? 개인에게 수입, 회사에서의 매출과 이익, 많은 이들이 흔히 돈을 말할 때 없다, 안 생긴다, 안 벌린다,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벌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벌리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얼마를 쓰게 할지, 누가 돈을 나에게 쓰도록 만들지를 생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는 능력이라 불리고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 불립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같죠. 예전 어떤 방송에서 하루 종일 여러 개의 알바를 해 수억 원의 빚을 갚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이 오래 일해서 벌 수 있기도 하고 생각을 통해 이치를 깨달아 효율적으로 더 많이 벌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가진 무엇을 누구의 돈과 바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은 바로 상품입니다. 다음, 그 상품을 살 사람들에게 내가 보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이 광고와 홍보를 통한 모객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들이 나에게 쓰고 싶게 합니다. 그것이 접객입니다. 그리고 그 구매자들이 이후에도 나를 찾거나 나를 소문내게 합니다. 그것이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 틀 안에 돈의 모든 흐름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죠. 그 상품, 그 서비스가 누구에게 왜 필요한가? 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아내고 만드는 것입니다. 장사는,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럼 여기서 그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돈은 혼자 걸어 다니지 않는다. 장사는,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게 맞다. 그러나 그 올바른 의미는 이렇다. 장사는, 사업은 나에게 돈을 쓸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기본을 모르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사람을 남긴다는 의미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과 태도가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고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단골을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이치가 된다. 에너지 집중의 법칙. 여러분은 돈 버는 체질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도와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돈을 벌겠다는 태도가 있는가? 내가 정말 돈을 존중하는가? 인정하는가? 이런 태도가 있는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안 좋게 바라보는가? 습관에 대한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돈 자체의 유용함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가?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에너지를 돈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맨날 골프 치고 문화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돈 벌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핑계가 아닐까요? 골프를 치다가 인맥이 쌓여서 그 인맥의 관계를 통해서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골프를 쳐야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내가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골프를 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끼리 합이 맞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통해서 돈을 벌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꼭 골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나 문화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집중. 저라면 좀 더 돈에게 에너지를 집중하겠어요. 그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좀 더 집중하겠어요. 더 중요한 건 내가 돈 버는 액수, 규모를 늘려가고 싶고 내가 돈 버는 체질의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먼저 경쟁자를 정하고 그를 파악하겠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을 경쟁자로 삼으세요. 나랑 비슷비슷한 수준을 경쟁자로 삼아선 안 됩니다. 내가 올라갈 곳에 먼저 가 있는 대상을 경쟁자로 삼아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관찰하세요. 그들을 연구하세요. 에너지를 거기다 쓰세요. 에너지는 그렇게 상향으로 가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에너지를 아래로 내려가거나 평균을 지키려는 데 쓰면 그게 바로 기업의 정체고 하락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이 우리를 이기려고 우리를 의식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고객만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언뜻 들어보면 경쟁자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고 경쟁자는 보지도 않고 고객한테만 집중했더니 이겼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실 경쟁자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 경쟁자를 이기기 위한 가장 압도적인 방법이 바로 고객한테 집중하는 것이다입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 집중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에 해당되는 이 에너지를 상향에 집중해서 써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체가 얼마를 벌려고 하는지, 얼마가 목표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목표에 이미 다다른 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해 보는 거죠. 거기서 방법을 배우고 힌트를 얻고 영감을 얻고 나머지 전체 에너지는 내가 실천하는 데 쓰는 거죠. 별거 아니죠? 엄청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안 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어제랑 똑같은 거예요. 나보다 위에 있는 대상을 경쟁자로 설정하고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복사하라.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것, 영감을 얻는다면 즉시 실천하라.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라. 그러면 빨리 벌 수 있고 많이 벌 수 있고 먼저 올라갈 수 있다. 바꿔야 바뀐다. 우리의 눈은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알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나를 비울 줄 알아야겠죠. 귀는 늘 세상이 쏟아내는 불만과 요구사항을 듣는데 열어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돈이 되는 금맥 같은 귀한 내용들이니까요. 듣고 싶은 걸 듣지 말고 상대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을 듣는데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가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수반되어야 하겠죠. 입은 상대의 내면 정보를 꺼내게 하는 질문과 상대의 처지에 공감하는 말을 하는데 익숙해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듯 상대방도 내가 하고 싶은 말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관심이 더 많죠. 그리고 그런 말은 자신의 결핍, 두려움, 욕구에 대한 대답과 같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돈 버는 성질을 가진 눈, 귀, 입은 돈을 가진 상대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저는 사람이나 시장에 대해 분석할 때 항상 세 가지 키워드를 적용합니다. 결핍, 두려움, 욕구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결핍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를 갖는 것보다 마이너스 알파를 채우는 쪽의 욕구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의 개선, 필요의 충족, 아쉬움의 해소 등이 바로 이 결핍을 보는 눈을 통해 찾아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상품 기획의 성공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핍 노트 만들기를 강조합니다. 결핍 노트 쓰는 9단계. 1단계, 누군가의 불만을 캐치하라. 2단계, 그 불만의 이유를 파악하라. 3단계, 그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싶어 하는지 파악하라. 4단계, 이러한 불만을 가진 집단이 있는지 조사하라. 5단계, 그 집단이 가진 공통점을 파악하라. 6단계, 그 대안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라. 7단계, 이미 6단계가 시장에 존재하는지 조사하라. 8단계, 그것의 성공 또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라. 9단계, 6단계를 강화하라. 자, 6단계는 그 대안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라. 이렇게 나열하면 일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생각하는 훈련과 즉시 실천하는 습관이 잡히면 빠르고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4가지 마케팅의 축을 대입하면 더 밀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 영역에서 비교 우위의 좋은 상품인가? 둘째, 타깃 고객과 공감이 가능한 스토리를 갖춘 광고인가? 셋째,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알기 쉬운 고객 언어로 적객하는가? 넷째, 고객과 계속 소통하는 관계 관리를 하는가? 경기는 늘 어려웠고 해마다 연휴는 더 길어졌으며 대기업 횡포는 항상 있었고 정부는 시장 경제의 회방꽃 노릇의 앞장이었다. 고객의 변덕스러움은 때를 안 가렸고 경쟁자들은 언제나 치사스러웠으며 투자나 대출은 학벌, 인맥 없으면 넘사벽이었고 직원들은 늘 일할만 하면 떠나고 강호의 배신은 유행이었다. 대형 매장 수수료 갑질에 애가 타고 임대료는 천장이 없고 매출이 오르면 다음 달은 떨어지지 않을까 무섭고 매출이 떨어지면 이제 망하는 건가 무섭고 그래도 나름 시장 점유율도 매출도 함께 올라가면 언제나 매출 상승폭을 이기는 고정비 상승폭 그리고 상해버린 위장, 대장, 간, 혈관 어느샌가 사라져버린 가족과의 시간들 신압으로 늘어간 혼자만의 애타는 상념들 그리고 또 이 밖에 몇천 가지쯤 될 나머지 그것들 사업가가 소주 한 잔에 한번 무너지고 싶은 날이면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한데 왜 사업을 하느냐고? 이봐 질문이 틀렸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해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지. 10,000가지 중 9,990가지가 고난이고 실패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가는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성공시켜 그것들을 9,999가지의 경험으로 바꾸어 놓는다. 창업은 사장이 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 제안하고 진행하고 책임지는 일 말이죠. 다음 7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셔도 똑같은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 하나 여는 게 창업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만약에 내가 내 유튜브 채널을 연다고 생각할 때 어떤가 한번 답해보세요. 첫째, 누구에게 왜 당신의 창업이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누구의 어떤 결핍과 두려움에 응답하는가?
둘째,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시장을 창출하려고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상품성과 구매력과 컨텐츠력을 갖출 것인가? 셋째, 그 생각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확인해 보았는가? 창업이, 채널 오픈이 당신만의 시나리오는 아닐까? 넷째, 그 상품, 그 서비스, 그 기술, 그 컨텐츠는 좋은 것인가? 지금 필요한가?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은 아닌가? 기능 또는 가치의 비교 우위가 있는가? 가격 결정권이 있는가? 대체 불가의 요소가 있는가? 다섯째, 어디서 어떻게 잠재 고객을 모을 것인가? 최소 3개의 통로를 알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 통로의 스타들을 알고 있는가? 그중 하나의 통로에서 당신 스스로 스타가 될 수 있는가? 여섯째, 그들이 왜 당신에게서 사고 당신의 것을 써야 하는가? 고객의 욕구를 아는가? 고객의 두려움을 아는가? 고객의 가치 판단 기준을 아는가? 일곱째, 고객이 된 이들과 어떤 관계로 맺어져 지낼 것인가? 고객의 언어를 아는가? 이거는 구독자의 언어를 아는가? 연결 수단이 아닌가? 소통 수단을 아는가? 그들이 당신을 다시 찾고 계속 찾을 이유는 무엇인가? 업의 본질과 좋은 상품의 진짜 의미를 모른다면 좋은 상품이다 라는 한마디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너무 많은 마케팅을 배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 왜 마케팅을 필요로 했는지를 잊고 그 배움에 몰입되곤 하죠. 저는 마케팅을 설명할 때 상품, 모객, 접객, 관리의 4요소가 고객이라는 2글자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 그 이상, 그 이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다고요. 마케팅은 바로 구매 포인트를 찾는 게임입니다. 마케팅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마케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케팅은 관계의 미학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를 관찰하고 만드십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육성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팔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승리의 병법서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훗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뒤적이는 예언서가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들에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직접 나서서 고객을 만나고 팔아보세요. 누군가에게 다가서서 경청하여 원활한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팁은 간단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면 먼저 그가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라. 제가 이 책에서 끊임없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질리도록 하게 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목표에 집중하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는 강요와 설득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물리적으로 좋은 상품을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주는 힘은 감동, 교감, 감성, 공감, 바로 이 감들에 있습니다. 그 감들은 타깃과 상품 사이의 결핍과 충족에 있고 두려움과 대안에 있으며 처지와 공감에 있고 기대와 유혹에 있습니다. 모객과 관고 단계의 핵심은 듣고 싶게끔, 보고 싶게끔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처지를 살펴야 하고 결핍을 건드리고 두려움을 어루만지고 기대를 끌어내는 마법의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듣게 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상대에게 먼저 듣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지 말고 고객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객 관점입니다. 고객 개념 정리, 정체에서 벗어나고 의미 있는 성장을 하는 방법은 세상에 없던 혁신보다 세상이 듣지 않고 있는 고객의 작은 요구에 응답하려 할 때 더 잘 보입니다. 사업이 내 맘대로 잘 안 된다면 내 맘대로 하려 해서입니다. 고객의 구매를 원한다면 고객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고객이라는 2글자를 쪼개어 볼 때 정말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첫째, 소비자. 재화로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고객, 잠재 고객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객 소비자 중 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와 거래를 한 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단골. 고객 중 내가 속한 시장의 카테고리에서 나와 우선순위로 자주 거래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들과 사업자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객 관리를 하지 않고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라고 하고 고객관계 관리 마케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팬. 단골 관계를 뛰어넘어
나의 사업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팔로우십을 갖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마치 자이언티나 지드래곤의 다음 스타일과 음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며 이 팬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늘려가는 단계야말로 진정한 브랜드 정체성이 확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지난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 식대로의 개념 정리입니다. 일을 할 때 근본적인 영역에 대한 개념 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리가 명확하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획과 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위에 정리한 개념에서 어떤 분들과 함께 가고 계신가요? 제가 욘스마인드 9가지 질문, 큰 카테고리로는 존재에 관한 질문, 그 다음에 행위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소유에 관한 질문, 이 질문과 성공, 행복과 같은 추상 명사들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개념 정리와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아래 문장을 100번 읽어보자. 뭔가 뻥 하고 머리가 뚫릴 것이다. 고객은 그저 자기 입장에서 체감 결과가 중요할 뿐이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 상대의 생각을 읽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아직 오지 않은 1000명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가 1000명이 될 것입니다. 내 구역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의 선택은 감정에 좌우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효율을 따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논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그 논리라는 악기로 감정을 연주해야 합니다. 그들은 논리라 믿으며 감정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 구매 전환 전략의 핵심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법. 믿는 사람에게는 비법이 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람마다 환경의 차이, 타이밍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비법으로 지금까지 굶지 않는 벤처, 그리고 생존력 강한 기업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 아래 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부터 적용하여 나름 성공했던 방법들입니다. 저는 늘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관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도 혹시 이 비법에 관심이 있다면 부디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생겨나는 관점을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망하지 않고 확실한 기반을 쌓을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솔직함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린다. 우리는 정의롭게, 솔직하게, 떳떳하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품과 가격, 그리고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양심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하지요. 하지만 본인은 솔직함에도 어떤 것이 정말 솔직한 것인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고객에게 외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함이라는 것이 1인칭 시점에서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직함은 2인칭 시점에서만 절대적입니다. 즉, 고객이 솔직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양심을 걸고 솔직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 솔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주고받는 거래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이 아니라 고객이 갑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개는 무조건 고객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확성과 상세함,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수까지 예측하여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업에 있어 솔직함의 정의는 고객이 납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내가 미쳐 있어야 한다. 내가 잘하는 분야, 내가 즐거운 분야를 뛰어넘어 내가 미쳐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상품에 미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미침의 대상이 상품을 뛰어넘어 그 상품과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우리도 사람이며 우리가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말하는 시장 역시 사람입니다. 내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기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기본 자세라면 언제나 나의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모든 투자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모든 투자는 반드시 자기 확신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나의 체력, 시간, 돈은 한 번 쓰면 똑같은 형태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더 낮아진 상태 또는 더 높아진 상태로. 하지만 미래 시간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상태로 되돌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자기 확신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늘 시나리오를 써야 합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엄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늘 질 높은 정보 수집 창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넷째, 스토리텔러가 될 수 없다면 사업하지 마라.
모든 순간에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이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은 전파력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상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업가냐 아니냐에 따라 고객에 대한 영향력과 광고비 투자 대비 효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보에서 전혀 다른 승부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네 가지 비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도 말하지 않는다. 감히 말합니다. 나무 보는데 익숙해져서 이제 숲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끝끝내 세상이 본인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때로 물고기를 갖지 못하면 호수를 탓하고 날씨를 탓하고 자기 옆에 있는 낚시 스승을 탓하곤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자신을 리더의 자격을 갖춘 존재로 바꾸십시오.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판단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세상이 뒤집혀도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강한 자기 확신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서두의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비법은 듣는 이에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달의 뒷면과 마케팅. 달의 앞면을 보는 방식 대 달의 뒷면을 보는 방식. 매출이 왜 안 오르지? 왜 안 팔리는 거야? 대신 이 상품은 왜 팔리지? 잘 팔리는 이유가 뭐야? 요즘 왜 이렇게 그만두는 직원이 많지? 대신에 남아있는 저 직원들이 안 그만두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와 같이 달의 뒷면을 보는 방식의 사고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넘길 답을 얻어가며 거기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 성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마주할 때 나에게 우선적인 한 방향의 의문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익숙합니다. 나 위주이고 내 것, 내 이익 위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면, 뒷면을 다 봐야 달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의 현상이나 앞뒤를 다 봐야 완성도 높은 마케팅이 가능한데 그것을 추구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습관적으로 반대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 상품이 왜 안 팔리지? 라는 의문문의 주어를 고객으로 만들면 고객은 왜 안 사지? 라는 달의 뒷면을 만날 수 있고 저 상품은 왜 잘 팔리지? 라는 달의 뒷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전환을 통해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적은 상품을 알게 되고 고객의 숨겨진 선호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케팅이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의 승부 확률을 51% 승리 확률로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달의 앞면만 보는 것보다는 달의 뒷면도 함께 보는 것이 그 승리를 위해 필요한 1%를 만드는데 반드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시간이 걸려도 멈추지 않는다면 낯선 이에게 다가가고 말을 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존에 이미 맺어진 관계 속에서도 적용됩니다. 이미 알던 사람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새로운 시도로 다가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사람들이 가진 정체와 한계의 이유는 대부분 하던 대로 하는 데 있었습니다. 혁신과 발전은 새 것을 찾거나 만드는 것인데 익숙함이 주는 안도감에 더 이상 가슴 뛰고 긴장되는 모험을 하지 않게 되어 낡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기업과 고객 사이의 관계는 생명체처럼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성질을 일찍 단정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재미와 기쁨을 만들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고 더 높게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고난이라는 벽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서 마침표를 찍으면 실패이지만 시간이 걸려도 멈추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은 성공이 된다. 새로운 시도는 언제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고 낡아 부스러지기보다는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순간에 새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이 책이 가끔 막막한 순간이 왔을 때 새로운 시도의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롤로그 마지막에 남긴 성경 구절 다음 구절로 그 바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자,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마케팅에서도 투자에서도 우리가 그 에고 게임의 넓은 길이 아니라 셀프 게임의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통찰력 있는 아주 날카로운 사유와 실천으로 보여준 경험담이 녹아있는 본질적 사고와 관점과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